이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아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겹쳐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폭락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결국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소장님. 덕분에 조금이라도 일찍 보유 종목들을 현금화해서 다행이다 싶네요. 물론 손절이 너무 괴로웠지만 이번 폭락장 겪으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도 위안을 삼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주식이 죽었다고 접으라고 하고, 누군가는 한동안 경기 침체니 쉬라고 하고, 근데 소장님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하시고, 물론 소장님 덕분에 이번 폭락장에서도 조금은 비껴났지만 이제 슬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종목들을 조금씩 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잘라낼 건 잘라내고 현금 확보를 다시 해놓고 밑에서 종목들을 잡아야 될 것 같아. 다들 한국 주식이 망한다고 하는데 기회일까요?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 같아서 놓칠까 초조하고 괜히 건드렸다 후회할까 불안하고 점점점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장중에 서킷과 사이드가 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단일 폭락으로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시장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폭락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단일 폭락인지 아니면은 기간을 두고 폭락을 하는 건지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간을 두고 폭락하는 날은 거의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한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98년도 IMF 시절에 한번 시장이 폭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한번 폭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이 또 나왔었고, 이렇게 기간에 의해서 이제 폭락한 게 한 3번 정도 됐었고, 단일 폭락 10% 넘게 폭락이 나왔을 때가 예전에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다음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단일 폭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완전히 침체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이 침체된 국면이 더 빠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아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겹쳐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일본의 엔저 상황으로 나타난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미국의 뭐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뭐 팽팽한 의견 때문에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전쟁 위기에 관련된 문제도 나와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시장에 폭락이 나왔다라는 게 주된 원인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런 폭락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결국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폭락장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폭락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단일 폭락이기 때문에 이 폭락장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단일 폭락 뒤에 V자 반등은 거의 일어난다고는 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가 주식을 2년,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단일 폭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V자 반등으로 바로 나가는 케이스는 거의 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거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나오는 패턴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되는 구간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첫 번째 폭락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첫 번째 폭락 이후에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 구간 나오고 났을 때 다시 재차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재차 하락이 나오는 구간 자체가 전 저점을 우리가 이탈을 해주는지 이탈을 해주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지수가 폭락이 할 때는 이 저점이라는 거를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다시 전저점을 깨버리고 내려오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항상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700선 아래 한 670포인트를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처음 폭락이 나왔을 때 구간이, 전저점 구간이 670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670을 깼을 때의 전략
전략과 670을 지켜줬을 때 전략 두 가지를 세워놓고 매매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기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시점이에요. 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나올지는 전혀 예측이 안 가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지만 무언가가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불안감과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주식시장이 안 오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문제들, 자 9월 달에 지금 당장 9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인상이 되느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로 할 것이냐, 이것도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도 지금 11월 달인데 해리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50대 50의 의견으로 굉장히 팽팽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문제도 당장 전쟁이 나올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진짜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우려와 긴장감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막상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장난친다고 또는 우리가 뭐 내기를 해가지고 꿀밤 맞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꿀밤을 맞고 나서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이 꿀밤을 때릴까 말까 하는 이 구간까지는 어떤 모습이죠?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슈팅이 들어올 것인가. 근데 막상 맞고 나면 괜찮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무언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나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시장의 분위기는 뭐예요?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빠지는 분위기고, 당장 9월 달에 FOMC 회의 결정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고, 뭔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 자체는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매매를 할 거면 모든 것이 확실히 결론되어지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전저점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은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가 깨질 것인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 무언가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처하기보다는 당장은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670선으로 만약에 시장이 버텨준다 그런다면 우리는 또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670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장이 한번 상승하고 나서 빠졌을 때의 전가격과 되게 비슷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주식이 과대 낙폭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좋은 종목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때쯤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투자 전략을 짜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략은 짜놓되 이 전략에 대한 수정과 계획에 대한 변경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우리가 뭐냐 도냐, 가이냐 바이냐 보냐 이렇게 정확한 결정을 내려놓고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다 짜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에 대해서 뭐 사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마시고, 저도 매일마다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다가 어떤 특이점이나 또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다만 항상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저보다 또 뛰어난 스펙과 저보다 더 능력이 되는 주식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결국은 투자는 돌고 돌아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군가가 나의 돈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항상 경청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수많은 의견을 들어봐서 마지막에 결론을 최종적으로 도출해내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이야기도 시장을 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지켜봐 왔고, 이런 하락장과 폭락장도 더 많이 겪어봤고,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제 의견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에 있어서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항상 제 말대로만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때론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대한 방향과 결정은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게 많으니 무언가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고 조만간에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장은 한 1, 2주 안에 그래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2주 안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뭔가 방향성이 또 나오게 되면 다음 영상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들 가세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